자, 몇 페이지야? 자, 86페이지. 자, 86페이지 루이스 전자 정식을 볼게. 자, 얘는 사실 너네가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보다 훨씬 쉬워. 뭐만 표현해 준 거야? 전자. 자, 원자과 전자. 자, 원자과 전자인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 최외곽 전자를 뭘로 표시한 거야? 점으로 표현을 해준 거야. 자, 선생님이 지금 원자과 전자가 아니라 최외곽 전자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 때문이야? 18쪽 때문이야. 자, 이 원자과 전자는 18쪽이 몇이야? 0이지만 여기서는 최외곽 전자로 찍었기 때문에 18쪽도 다 표시를 해줘야 돼. 오케이? 그 말 어디에 적혀 있어? 옆에 사이드 두 번째. 자, 18쪽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0이지만 루이스 전자식으로 표현할 때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거기를 줄쳐. 그걸 뭐라 불러? 옆에 사이드 그걸 뭐라 불러? 최외곽 전자라 부른단 말이야. 최외곽 전자. 써라 빨리. 걔를 점으로 표현한다고. 그래서 18쪽도 표현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표현하는 방법. 자, 예를 들어서 이주기라고 하자. 자, 이주기에 뭐 있어? 리, 배, 붕, 탄, 질, 산, 푸, 네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네 부분에 점을 두 개씩 나눠서 찍어주면 돼. 그러면 리튬은 몇 개? 하나인데 아무데나. 베릴륨은 두 개 나눠서. 붕소는 세 개 나눠서. 탄소는 네 개 나눠서. 질소는 5개니까 갑자기 하나가 뭐가 생겨? 짝이 생기지. 자, 산소는 6개니까 두 애가 짝이 생기는데, 자, 이때 짝을 이렇게 벌려놓지 말라 그랬지. 기억나? 얘네는 짝 있는 애들끼리 옆에 붙여줘. 혼자 있는 애들은 혼자 있는 애들끼리 붙여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든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뭐야? 벌리지만 말라고. 자, 그 다음 얘는 7개니까 3개가 짝이 있고 하나만 짝이 없지? 자, 이 짝이 없는 부분은 아무데나 상관이 없어. 위치는 상관없는 거야. 자, 그 다음 18쪽이 몇 개를 표시한다? 이렇게. 8개를 표시한다. 다 짝이 있는 걸로 표시해주면 된다. 그러면 헬륨은 몇 개야? 2개지. 어떻게 표시해? 같이. 이렇게? 다 아니고 한쪽에. 자, 왜냐? 자, 이렇게 봐봐. 이렇게 짝 있는 애들만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를 표시했지만 거기는 동그라미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지, 그치? 자, 얘는 이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표시한 애들은 뭐야? 비공유 전자쌍이야. 비공유 전자쌍. 우리 배웠잖아.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기억나? 자, 자기들끼리 짝 있는 애들은 뭐다? 비공유 전자쌍이야. 헬륨은 공유 결합을 할 필요가 없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찍으면 안 돼. 자, 지금 하나하나 찍었을 때 이렇게 혼자 있는 애들을 뭐라 불러? 뭐라 불러? 홀 전자라 불러주거든? 자, 이 홀 전자의 숫자가 결합선의 숫자야. 결합을 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홀 전자가 혼자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돼? 결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결합에 참여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은 결합에 참여를 해? 안 해? 안 해. 이미 결혼했어. 알겠어? 중매를 볼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헬륨은 반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네를 짝을 따로따로 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얘 결합선이 생겨버려.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이 홀전자에 따라서 결합선을 같이 그려주면 돼. 얘는 결합선 몇 개? 하나. 얘는 2개. 얘는 3개. 얘는 4개. 얘는 3개. 얘는 다시 2개. 플로리는 하나. 네오는 없고. 그래서 이 홀전자의 숫자가 뭐의 숫자가 된다?
결합선의 숫자가 된다.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최대 많은 게 뭐다? 4개. 자, 뒤쪽에 또 예외가 나오는데 예외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최대 몇 개다? 4개다. 이렇게 외우면 돼. 그리고 여기서 조심할 거. 자, 지금 붕소랑 질소랑 둘 다 팔이 몇 개야? 3개지만 얘는 어떻게 돼 있어? 펼쳐져 있지? 얘는 덜 펼쳤어. 왜?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그치? 자,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구조식에, 그러니까 결합선을 표시하는 게 우리가 구조식이거든? 이 구조식에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표시를 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루이스 구조식. 더 정확해져. 알겠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조식에 점을 표시한 걸 뭐라 부른다고? 루이스 구조식. 자, 그래서 거기 그림 볼게. 얘 다 배웠어 지금. 벌써 다 배웠어.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자, 우리가 공유결합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럴 때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까지 다 되는 거고, 자, 루이스 구조식까지 지금 다 설명을 한 거야. 자, 대신 자, 하는 방법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 자, 얘네들을 가지고 공유결합을 해볼게. 자, 설명 잘 들어. 자, pH3라고 하자. 그러면 자, 붕소가 있어. 붕소는 홀 전자가 몇 개야? 3개야. 그치? 자, 수소는 하나야. 그러면 여기 잘 봐. 홀 전자를 뭘 맞춰줘? 짝을 맞춰주는 거야. 홀 전자만. 그러면 결합이 끝난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봐봐. 붕소가 갖는 전자는 요거야. 몇 개? 6개. 얘는 몇 개? 2개. 자, 수소는 1쭉이니까 원래 몇 개까지 가죠? 2. 2개까지 갔지. 근데 붕소는 원래 몇 개까지 가져야 돼? 8개를 가져야지.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8개를 가져야 되잖아. 근데 얘 몇 개만 지금 가진 상태야? 6개. 뭐다? 예. 홀 전자만 짝을 맞춰줘야 돼. 근데 붕소는 예외야. 왜 붕소가 예외가 들어가냐면은 붕소는 비금속인데 밑에 알루미늄은 금속이야. 자, 너네 같은 조금 모양이 어때? 다 같아. 화학 결합이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같은 조금 모양이 같아. 근데 붕소하고 알루미늄은 선생님이 가르쳐줬잖아. 얘는 비금속인데 알루미늄은 뭐야? 금속이기 때문에 결합 형태가 틀려. 그래서 이 붕소가 지금 봐봐. 6개를 채우지 않고 자, 뭐의 예외라고? 8개를 채우지 않고 이렇게 8개를 채우지 않고 6개만 채워도 홀 전자를 만족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오켓을 만족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 몇 가지 한번 해볼게. 자, O2라고 해볼까? O2? 자, O2는 자, 여기 있어. 나 여기 보이지? 네. 잠깐만 틀어줘. 자, O2는 자, 산소가 있고 산소가 있어. 자, 이쪽 산소가 몇 개 가지고 있어? 6개. 그치? 자, 이쪽 산소가 몇 개 가지고 있어? 6개. 자, 비공유 전자쌍은 결합에 참여해 안 해? 안 해. 그러면 누구만 짝지어주면 돼? 얘네만 짝지어주면 되거든? 자, 그럴 때 결합하는 곳이 한쪽이라면 홀 전자를 한쪽으로 올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던 애를 한쪽으로 올려준다고. 그럼 얘도 여기 있었지? 걔를 이쪽으로 올려준 거야. 선생님 일부러 색깔 다르게 하는 거 알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짝이 되고 얘네들이 짝이 된 거야. 그럼 얘는 고유 전자쌍이 몇 쌍이 돼? 2쌍이잖아. 얘 무조건 쌍이야. 2쌍. 그러면 이 산소가 이렇게 가죠. 몇 개야?
8개 같이. 요 산소가 이렇게 가죠. 몇 개를 가져? 8개. 8개. 옥텟 만족해야 돼? 예. 한단 말이야. 옥텟 규칙 예외는 누구라고? 동서만이지 나머지 애들은 다 맞춰야 돼. 수소는 원래 2개가 만족이야. 2개가 옥텟 만족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비공유는 몇 쌍이야? 몇 쌍이야? 4쌍. 그러면 공유 전자쌍 한 쌍당 결합선 하나여야 되니까 얘 구조식은 요거지. 자, 결합선으로 표시하는 게 뭐라고? 구조식. 근데 루이스 구조식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비공유 전자쌍을 표시하면 돼.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하면 상관은 없는데 가급적 같은 곳에 해주면 좋아, 연결을. 돼, 안 돼? 자, 이렇게 그려볼 거야. 자, 정지. 자, 아까랑 연장시켜서 조금 더 내용을 보자면 자, 이런 애들을 볼 수가 있어. 자, 87페이지. 자, 87페이지에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은 밑에 보면 자, 사이아나 수소나 홈 알데히드 이런 애들 나오지, 그치? 자, 사이아나 수소 HCN 그 다음 홈 알데히드 이게 CH2O로 나오는데 사실은 HCHO야. 자, 요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설명. 자, 먼저 구조식을 보는 게 루이스 전자 점식을 보는 게 더 쉬워. 그러니까 구조식을 보고 자, 루이스 전자 점식을 쓰는 게 훨씬 편하다. 순서를 이렇게 가는 게 좋아. 자, 그러면 구조식을 간다면 얘부터 먼저 가볼게. 자, 결합팔이 가장 많은 게 항상 중앙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누가 중앙에 들어가? 탄소가 중앙에 들어가겠지? 얘가 결합팔 4개잖아. 질소 몇 개야? 3개. 수소 하나. 그러니까 4개인 게 가운데 들어가. 그 다음 이쪽에 질소가 있어. 그 다음에 이쪽에 수소가 있을 때 자, 수소는 결합팔 하나야. 질소는 몇 개라고? 3개야. 그래서 여기에 몇 중 결합이 되는 거야? 3중 결합이 되잖아. 4중 결합은 없어서 뭐까지 있다고? 3중 결합까지 있단 말이야. 자, 그럴 때 자, 봐봐. 이 탄소 있지, 탄소. 이 탄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항상 직선형이 돼야 돼. 자, 너네가 문제 푼 것 중에서 과산화수소 있었잖아. 얘는 수소가 결합팔이 몇 개야? 하나고 산소가 2개니까 산소가 중앙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치? 그럴 때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할 때 수소 결합이 될 때 이렇게 쓰면 틀린 거야.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구분형으로 그려야 돼. 왜냐면 산소는 자, 또는 편의상 이렇게 써도 돼.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야? 2쌍이야. 그 2쌍이 이렇게 같은 쪽에 있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얘가 직선이 된다는 것 자체는 비공유를 양쪽으로 찢어 놓는다는 소리인데 비공유 찢어 놓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냐면 실제 구조와 가깝지 않기 때문인 거야. 비공유가 있으면 무조건 비공유 있는 쪽으로 몰아줘야 돼. 얘는 직선형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구분형으로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서 자, 비공유를 이렇게 찍든가 아니면 이렇게 찍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오케이? 근데 탄소는 탄소 자체가 비공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CO2를 쓸 때도 탄소가 있고 산소가 양쪽에 있을 때 이렇게 이중결합을 그리거든? 그 이유가 여기에 비공유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이야.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중심 원소에 비공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 구조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얘를 그림을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얘는 이 상태고 여기에서 뭐야? 비공유 한 쌍만 표시해주면 되잖아, 그치? 여기다 쓰든 여기다 찍든 여기다 상관이 없어. 걔 자체는 얘 구조식만 그려주면 돼.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어떻게 그려? 누가 중앙에 들어가?
항상 탄소가. 그 다음 수소 2개에 산소 하나네. 자, 수소 2개. 산소 하나. 근데 그 산소가 이중결합이지. 그러면 탄소는 결합할 4개 돼, 안 돼? 되는데 이 탄소가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평면삼각형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이 중심 원소가 비공유 전자쌍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야.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고 나머지 뭐야? 비공유 전자쌍 표시하면 되고. 이게 루이스 구조식이야. 자, 뒤쪽 넘어가 볼게. 자, 89페이지에 뭐 테트라 플로린 화학탄소. 테트라 하면은 4개란 뜻이다. 89페이지다. 화내야 되냐 지금? 테트라 하면 뭐라고? 4개를 의미해. 그래서 4개의 플로린이 결합된 탄소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자, 과산화수는 좀 전에 했고. 자, 여기에서 에텐을 잠깐 볼까? 에텐? 자, 에텐은 구조식이 뭐야? 분자식이 뭐야? C2H4지? 자, 이렇게 되면 무조건 탄소가 중심에 들어가. 무조건 탄소는 항상 결합합이 많기 때문에 중앙에 들어가. 그런데 2개가 결합이 된 상태에서 수소가 몇 개야? 네. 4개니까 2개 나눠줘야 되거든? 그래서 가운데 이중결합이 들어가는 거야. 그걸 이미 계산을 하면 편하지. 그러면 얘는 구조 자체가 팔이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지만 이중결합은 나중에 분자 구조를 따질 때는 한쪽으로만 쳐. 3개인 셈하고 똑같은 거야. 평면삼각형이 되거든. 그럼 만약 자, 탄소 2개, 수소 몇 개야? 2개니까 하나씩 나눠줬지. 나머지 어떻게 돼? 3중결합 되겠지.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의 변형을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 다양하게 나왔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애들 중심으로 나온다. 그릴 수 있으면 돼. 그리고 중앙에 들어가는 원소에 뭘 보라고? 비공유 전자쌍. 항상 신경 써줘. 자, 그거를 따져보는 게 바로 이제 분자 구조고. 자, 89페이지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건 경기여고에서는 가르쳤었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잘 안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패스할게. 이게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이상. 자, 그 다음 뒤쪽 넘어가서 자, 91페이지부터. 자, 91페이지 내용은 자, 뭘 따지는 거야? 분자의 구조를 보는 방법이야. 자, 분자의 구조를 보는 방법을 무슨 이론이라 불러? 전자쌍 반발의 이론. 자, 거기 표시. 자, 말하자면 원자 주변에 있는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은 다 전자잖아.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서로 간에 어떻게 돼?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는 것이. 그게 바로 전자쌍 반발의 이론이야. 자, 대신 자, 비공유 전자쌍하고 공유 전자쌍이 있을 때는 누가 반발력이 더 세대? 비공유가 더 세대. 자, 거기 표시. 비공유가 더 세대. 그러면 비공유가 공유보다 더 센 이유는? 공유 전자쌍은 두 원자 사이. 그 옆에 사이드에 나와 있잖아. 공유 전자쌍은 양쪽의 원자가 다 끌어당기지만 비공유 전자쌍은 한 원자에게만 속해 있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봐봐. NH3를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얘 비공유 전자쌍 하나 있지? 자, 공유 전자쌍 이렇게 3개가 있어. 자, 여기 공유 전자쌍은 얘도 끌어당기고 얘도 끌어당긴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비슷하게 분산이 돼 있는데 이 공유 전자쌍은 얘만 끌어당겨. 그러면 이 공유 전자쌍보다 이 비공유 전자쌍이 더 끌어가는 더 강하잖아, 그치? 공유 전자쌍은 끌어가다가 말단 말이야. 근데 비공유 전자쌍은 많이 끌어당겨. 그러다 보니까 얘가 차지하는 공간이 어떻게 된다? 더 커지게 되는 거야.
반발력이 더 세지는 거야. 그래서 비공유가 공유보다 반발력이 더 세다. 이거 알고 있으면 되고 이유는 사실 굳이는 알 필요 없어. 세다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센 거를 증명하는 또 문제들이 있겠지, 그치?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자, 거기 공유 전자쌍만 있을 때는 자, 두 쌍이 있으면 무슨 형이야? 구조가? 선형. 거기 표시. 원래 직선형이라 불렀는데 선형으로 바뀌었어. 선형. 자, 각도는 몇 도? 180도. 자, 공유 전자쌍 세 쌍만 있을 경우는 최대한 펼쳐진 게 뭐야? 평면 삼각형. 거기 표시. 몇 도? 120도. 자, 평면을 강조하고 있어. 그냥 삼각형이 아니라 뭐라고? 평면 삼각형. 평면을 지금 강조한 거야. 그래서 120도. 그런데 이제 문제가 공유 전자쌍이 네 쌍일 때는 평면 구조가 아니라 무슨 구조가 되는 거야? 입체 구조야. 거기 표시 입체 구조. 자, 그래서 얘가 평면 구조가 되면 몇 도밖에 안 돼? 90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입체 구조가 되면 몇 도가 되는 거야? 109.5도가 되는 거야. 몇 도가 된다고? 109.5도. 그러니까 얘가 더 크잖아, 그치? 요 구조나 이 구조로 만족이 된다는 거야. 얘는 아니야, 너무 가까워.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네 쌍일 때는 정사면체 구조. 무슨 구조? 정사면체 구조. 용어를 그대로 외워야 돼. 몇 도라고? 109.5도에 해당이 된다. 말 나오는 그 말 그대로 외워야 돼. 자, 아까 180도는 뭐라고? 선형. 그 다음 팔 3개는 평면 삼각형. 팔 4개는 정사면체 구조. 오케이? 각도까지 정확하게. 자, 그 뒤로 넘어갈게요. 자, 이원자 문제는 무조건 뭐야? 다 선형이지. 됐어. 다원자 문제가 좀 문제야. 자, 일단 이 모든 분자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다? 누구다? 중심 원자다. 자,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내가 항상 설명하는 비교하는 그런 기준이 좀 있거든. 자, 예를 들어서 잘 봐. 이거 별로지. A, B, 2가 있어. 보이니? 보여? 잘 안 보이세요? 보이는 것 같아요. 자, A, B, 2. 자, 또 하나는 A, B, 3야. 됐어? 색깔 바꿔야 되겠다. 자, A, B, 2가 있고 A, B, 3가 있어. 그럼 여기서 중심 원자가 누구야? A지 지금. 자, 얘는 구조가 두 개로 나눠져. 하나는 가운데 A가 있고 양쪽에 B가 있는 뭐야? 선형. 또 하나는 A가 가운데 있고 B가 이렇게 몰리는 구조. 무슨 구조? 구분이야.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건 뭐다? 중심 원자. A의 비공유 전자쌍의 유무야. 자, 얘는 비공유고 A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 없어? 없어. 탄소처럼. 근데 얘는 A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 없어? 있어. 자, 하나 또는 두 쌍.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한 쌍만 있어도 돼. 무조건 있으면 굽어져. 각도와 상관없이. 오케이? 그럼 AB3도 두 가지 구조야. 어떤 구조? 그렇지. 평면 삼각형. 그리고 또 아니요. 거기 그림 잘 볼래? 얘는 구분형이 아니라 뭐지? 삼각뿔. 자, 무슨 구조라고? 삼각뿔. 자, 얘랑 얘의 가장 큰 차이점도 뭐야? A의 비공유 연자쌍. 얘는 없고 얘는 있고. 한 쌍. 팔이 세 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쌍이겠지. 오케이? 자, 여기 봐봐.
얘는 지금 이게 정사면체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 네 개가 대칭형인 구조를 정사면체라 불러주는 거고 화학에서는 자 얘는 A를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아? 약간 산발이 형태지? 이거는 정사면체가 아니라 뭐라 부른다고? 삼각뿔. 이걸 화학에서 부르는 용어이기 때문에 화학에서 부르는 용어대로 해주면 돼. 오케이? 자 구조를 다시 볼게. 자 그래서 선형까지 했어. 자 공유 연달성이 세 쌍 있는 경우는 보통 붕소 그치? 붕소는 옥텟 만족해 안 해? 안 한다고 했잖아. 거기 옥텟 규칙의 예외. 거기 다시 표시. 옥텟 만족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옥텟 규칙의 예외야. 그래도 홀 전자가 짝이 맞춰지기 때문에 결합 구조를 결합 구조가 된다라고 보는 거야. 너 어디야? 자 표시해놔야 돼. 그리고 그 옆에 폼알데히드는 탄소를 중심으로 결합팔이 4개긴 하지만 이중결합이 들어가잖아. 자 이중결합, 삼중결합은 분자 구조를 볼 때 어떻게 한다고? 팔 하나로 친다. 그래서 얘는 팔이 3개인 셈이 된다. 그래서 다른 애들은 정확하게 다 120도지만 얘는 120도가 돼? 아니지. 왜 하나가 달라졌잖아. 다른 원소잖아. 그래서 그 옆에 사이드 잠깐만 볼까? 사이드에 자 CH2O에서 이중결합은 단일 결합보다 반발력이 더 커서 약간 각도가 더 크다. 사실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참고. 뭐 얘가 122도다 뭐 이런 거 나오진 않아. 그냥 참고. 자 그다음 오른쪽. 자 공유 연달성이 4쌍 있는 경우 중심원소에. 자 정사면체 109.5도 됐지? 탄소가 다 4개 됐어. 자 그다음 중심원소에 뭐가 있는 경우?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경우 거기 표시 별표. 자 암모니아는 중심원소 질소에 공유 전자쌍 3개랑 비공유 하나가 있어. 그러면 얘가 한쪽으로 몰려서 산발의 구조가 되기 때문에 무슨 구조야? 삼각뿔 입체 구조 거기 표시. 자 입체 구조는 딱 2개야. 정사면체와 삼각뿔. 그리고 NH3는 몇 도야? 107도지. 거기 표시. 자 거기다 써놓을까? 가로치고 107도가 얘네만이야. 얘네만. 그 다음 H2O가 자 비공유 전자쌍 2쌍이지. 그래서 굽어졌으니까 무슨 형이야? 구분형. 구분형은 입체야 평면이야? 평면인데 얘 몇 도라고? 얘네만 써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까지 얘네들은 대체 구조 이름. 자 H2O랑 같은 구조는 같은 족일 때야. H2S. 자 NH3와 또 같은 구조는 같은 족인 애야. 질소와 같은 족은 누구야? 인. 그새 까먹었냐? 아닌가? 인이지? 산소 황, 질소 인. 너네 2주기 3주기 짝을 기억해줘야 돼. 네. 이거는 통합과학 할 때도 당연하지. 자 얘네가 같은 족은 구조가 어때야 돼? 구조가 같아야 돼. 자 얘는 같은 족이니까 무슨 구조야 얘네가? 구분형. 얘는 삼각뿔. 자 같은 구조는 아니 같은 족은 구조가 어떻다고? 같아. 하지만 얘네 이 두 구조가 다른 구조는 상관없는데 얘네 구조는 각도는 같지 않아. 자 예를 들어서 H2O는 몇 도라고? 얘네가 104.5도지? 근데 H2S는 얘가 90도 정도 돼. 정확히 너네가 알 필요 있어 없어? 알 필요 없다. 근데 이게 생명의 신비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물이 원래는 요 구조여야 되는데 특이하게 요 구조야. 옛날에는 물만 따로 배웠을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104.5도야. 이 104.5도가 너네 얼마나 신비한 각도인지 너네가 모를 텐데 이 104.5도 때문에 물이 얼음이 될 때 육각구조를 띠게 돼. 그럼 이 속 안에 뭐가 생겨? 빈 공간이 생겨서 물만 얼음이 될 때 부피가 어떻게 돼? 커져. 다른 애들은 액체가 고체가 되면은 부피가 어떻게 돼? 줄어들지. 얘도 줄어들어. 다 줄어들어야 돼. 근데 물만 요 각도 때문에 그러면 물 위에 얼음이 뜨는 거지. 유일하게 뜨는 거 알지? 그게 바로 뭐와 관련 있어? 104.5도라는 거와 관련 있어. 걔랑 수소결합. 그러니까 이 각도만이 아니라 이 각도와 수소결합. 그래서 그 옛날에는 막 그 그림 그리는 거 나왔어. 그러니까 육각구조 하면은 물 구조 6개가 이 구조를 띠게 되거든. 이게 생명의 신비야. 왜? 강물이 어디부터 얼어? 위부터 얼기 때문에 밑에 있는 물고기를 보호해 주는 거야. 밑에서부터 얼면 어떻게 돼? 물고기는 이미 얼어 죽었어. 위부터 얼기 때문에 단열 효과도 있고 밑에 있는 물고기들이 얼지 않고. 오케이? 그런 여러 가지 등등등. 알면 알수록 왜 물만 저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자, 요 각도에 의미가 있다는 거. 자, 얘는 몇 도라고 할까? 107. 얘 107도야. 자, 얘도 구조는 똑같이 삼각뿔이지만 107도보다 작아. 알 필요 없고. 그러니까 얘네는 각도는 어떻다고? 같지 않다가 포인트야. 오케이? 구조만 같다. 같은 조길 때. 그 옆에서 써놔. 같은 조길 때 구조만 같고 결합각은 같지 않다. 근데 평면삼각형, 선형 이런 애들은 다 똑같아. 얘네 둘만 약간 특이해. 구분형하고 삼각뿔만 아주 특이하다. 자, 잠깐 일시정지. 자, 그 다음 몇 가지만 더 배우면 되는데 자, 일단 맨 밑에 자 93페이지 밑에 비공유 전자쌍수와 결합각 걔를 발표해 볼까? 자, 얘네들 비교야. 자, 중심 원자에 자, 전자쌍이 있잖아. 그치? 자, 공유 전자쌍이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 자, 얘는 중심 원소가 누구야? 탄소. 얘는 질소. 얘는 산소야. 그럴 때 얘는 공유 전자쌍이 몇 개? 4개. 얘는 0개. 얘는 3개. 얘는 하나. 해서 총 몇 개? 4개. 얘는 2개, 2개. 해서 총 몇 개라고? 4개. 총 4개. 중심 원자에. 총 4개일 때, 자, 기본적으로 이 탄소에, 봐봐. 탄소에 전자쌍이 4쌍이니까 이 구조여야 돼. 정사면체 구조. 거기에 수소가 하나씩 붙어 있어. 그래서 이 각도가 몇 도라고? 109.5도. 됐나요? 그러면 질소가 있어. 그럼 질소도 실제로 합해서 몇 개야? 네. 4개이기 때문에 원래는 팔이 4개인 거야. 정사면체 구조인 거야. 근데 이 하나가 뭐야? 비공유야. 그럼 팔이 3개가 남아. 그래서 삼각뿔 구조인데 봐봐. 요 각도가 몇 도야? 107도잖아. 107도 얘보다 각도가 어때? 작아요. 더 작은 이유는? 비공유. 그렇지. 비공유가 밀어내는 힘이 더 세니까요. 그러면 얘를 볼게. 얘는 탄소는 2가지 합해가지고 총 4개지? 그치? 4개니까 산소도 원래 정사면체 구조야. 원래 구조야. 거기에 비공유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나머지 이 2개가 남은 거야. 그래서 직선형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 각도가 몇 도야? 104.5. 얘는 104.5도지?
얘보다 각도가 더 어때? 작. 더 작잖아. 이유는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라서? 두 쌍이라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중심 원자의 그러니까 전자쌍의 숫자는 똑같으나 공유하고 비공유를 비교를 하게 되면 자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공유 전자쌍 반발력보다 어떻다? 더 크다라는 것을 각도로 비교할 수 있다. 됐나요? 그게 바로 맨 밑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 거야. 됐어? 거기 밑에 써놔. 40, 41, 31, 22 밑에 쓰라고. 공유 비공유. 자 그리고 거기 위에 보면 자 어떤 내용도 지금 나오냐면은 자 얘를 잠깐만 볼게요. 자 얘는 탄소 하나에 팔 몇 개야? 4개인데 하나가 CL이고 나머지가 뭐야? 수소지. 그래도 삼연체 구조지만 이 각도가 얘랑 같아 틀려? 틀려. 그래서 거기 보면 약 109.5도라고 얘기하잖아. 약 109.5도가 아니라 요거는 일일이 또 외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얘 때문에 전기 음성도 차이 때문에 약간 각도가 틀려지지만 기본적으로 삼연체 구조이다. 됐죠? 팔 4개라는 게 중요해. 자, 그 다음 옆에 사이드에 두 번째 땡그레이. 자, 중심 원소의 공유 전자쌍의 숫자가 3주기 이상 원소일 때 거기 줄. 3주기 이상 원소일 때 옆에 사이드! 사이드 두 번째. 두 번째 땡그레이 어디야? 그게 두 번째야? 그게 세 번째지? 집중해야 돼. 어디야? 자, 중심 원자가 3주기 이상의 원소일 때 거기 줄. 자, 옥텟 규칙을 따르지 않고 중심 원자의 고유 전자쌍이 5쌍, 6쌍인 경우도 있다. 자, 누구하고 누구? 인하고 황이지. 자, 얘도 옥텟 규칙의 예외야. 써라. 옥텟 규칙의 예외. 근데 너네는 굳이 얘네를 배운다 안 배운다? 굳이 배우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자, 옥텟 규칙의 예외는 지금 인하고 황. 그리고 또 뭐 있다고? 붕소. 적은 애도 있고 많은 애도 있어. 우린 적은 애를 배운 거고 많은 애는 이런 애가 있다 정도. 그리고 무슨 구조인지도 학교에서 배우면 하고 아니면 안 해도 된다. 됐죠? 해서 끝났어 지금. 그래서 오늘 숙제는 어디까지? 자, 101페이지까지고 자, 얘도 마찬가지야. 아까 우리 그리고 있었던 거 있었잖아. 여기 옆에 지금 고무 결합의 종류하고 분자의 극성, 무극성 이 두 칸만 빼고 각각 분자 구조를 또 쓸 수가 있어. 맨 끝에 2개. 자, 맨 끝에 요거 2개를 쓰라고. 자, 2개를 쓸 수 있는데 자, 뭐만 빼냐면은 과산화수소는 결합각을 X. 그리고 플로린화 나이트로실도 결합각은 X. 분자 구조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너네가 써보면 되고 또 하나. 자, 이것도 필기하고 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자, 누굽니까? 아세트산. 자, 얘 어떻게 그려? 탄소 가운데 무조건 누구 중심이야? 탄소. 이 탄소에 수소 몇 개 붙여? 세 개. 3개 붙이고 이 탄소에 나머지 다 붙이는 거야. 그러면 그려볼게. 자, 탄소, 수소 3개. 나머지는 또 탄소. 그 다음 산소 2개에 수소와 이 구조가 아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 근데 얘는 이 구조가 아니고 이 구조야. 그러면 이 탄소를 중심으로 4개 맞지? 2개 맞지? 자, 그 다음은 나는 이렇게 썼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 구조가 원래 구조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는 그냥 평면 구조로 그린단 말이야. 편하려고.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미
얘네가 실제 구조여야 돼. 자, 말하자면 이 탄소는 지금 결합할이 몇 개야? 네. 4개잖아. 그럼 얘네 결합각이 몇 도야? 100. 그치, 109.5도 해야지. 정사면체 구조여야지 평면 구조 아니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얘를 평면으로 읽어야 돼? 입체로 읽어야 돼? 우리는 배웠으니까 이미 이제 입체로 읽어야 된다고. 맨날 일부러 요걸 막 그릴 수 없잖아. 알겠어? 그래서 얘가 109.5도다. 그러면 여기를 봐봐. 이 탄소를 중심으로는 결합할이 몇 개야? 4개. 3개인 셈이지? 무슨 구조야? 평면 삼각형. 없잖아, 비공유. 그럼 얘는 몇 도야, 이게? 120. 대략 120도야. 약 120도. 자, 그러면 얘를 볼까? 얘 직선형이야, 구분형이야? 그치. 나는 직선으로 그렸지만 읽을 때는 뭐로 읽어야 돼? 구분형으로 읽어야지. 그럼 얘는 몇 도야? 약 104.5도. 알겠어? 우리가 그릴 때는 항상 실제 구조에 맞게 그릴 수가 없단 말이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자, 이렇게 문제를 이제 풀어